안녕하세요. 소망 김기사. 동의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의를 전기 기능사로 만들어주기 위해 이렇게 전기가해를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할 멘트를 잊어버렸네요. 예. 전기기기의 이제 두 번째 파트라고 할 수 있는 동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음, 동기기, 음, 동이야. 음. 동기기랑 어떤 관계야? 동기기랑 음. 그 어렸을 때 별명과 관련이 깊지. 그래? 일단은 여기에서 어. 말하는 동기라는 단어는 결국 싱크로노스라고 해가지고 음, 이런 단어를 우리가 봤을지 모르겠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영상 같은 거 이렇게 편집을 하잖아. 음. 영상과 소리가 서로 안 맞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어.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맞으면 좋은데 음. 입 모양과 실제 이 목소리와 다를 경우가 있잖아. 아. 이걸 정확하게 맞춰주는 작업을 동기화라 그래. 그게 무슨 얘기냐? 음. 동기라는 것은 어떻게 서로 이렇게 틀어진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맞는 걸로써 우리 이 전기기기에서 동기기 할 때 동기기는 바로 속도 있잖아. 음. 속도와 음. 주파수가 일정한 회전기를 말해. 어. 그런데 일단은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더 속도도 빠르고 그 반대면 그렇게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두고 또 하나는 동기기의 가장 큰 특징이 지난 강의까지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직류 쪽이 아니라 교류기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어. 이제 본격적으로 교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발전기나 전동기의 속도, 즉 회전수 같은 경우는 n을 많이 썼잖아. 그런데 여기에서는 대문자 n에 조그맣게 s를 써. 여기에서 말한 s라는 것은 초가 아니라 앞서 말했던 동기라는 단어, 즉 싱크로노스에서 따온 거고 주파수는 똑같이 f를 쓴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동기기는 주로 발전기에서 많이 사용하게 돼. 똑같은 회전을 하더라도 이게 워낙 덩치가 큰 녀석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기기의 90%는 발전기이고 전동기, 모터는 10% 내외야. 근데 오빠는 사실 이 동기기를 이용한 전동기는 거의 못 봤어. 거의 뭐 전동기는 유도기라고 이제 뒤에서 나오는 걸 많이 사용하는데 예전에 오빠가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분도 이제 그 전기를 많이 아시는 분이니까 오빠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한테 대뜸 물어보더라고. 동기 전동기 사용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잘 못 봤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사용하는 데를 알아요. 딱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어디서 사용해요? 했더니 그 동의 같은 경우 하구둑을 알지 모르겠는데 저기 그 전라도 군산하고 충청도 서천 사이에 금강 하구둑이라 해서 그 강 하류에 이렇게 물을 딱 막아놔서 뭐 필요할 때가 되면 물을 이렇게 들어오게 하고 나가기도 하는 그 댐같이 생긴 게 있거든. 그 댐같이 물을 들어오고 나오고를 제어하는 게 수문이 있어. 수문. 그 수문이 엄청나게 커. 그러니까 그 강을 막기도 하고 열어주기도 하잖아. 그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에 동기전동기를 달았다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 내가 거기에서 수문을 설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도 활용이 되는구나 했는데 어쨌든 그만큼 동기전동기라는 게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또 이 동기 발전기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우리가 직류기를 공부할 때 회전하는 부분이 전기자라 그랬잖아. 그런데 이 동기 발전기에서는 회전하는 것이 계자가 되고 전기자가 가운데 고정이 되어 있어. 그런다는 차이를 우리가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그래서 좀 특이하게 우리가 그동안 직류기로 이렇게 이해했던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이렇게 알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줄게. 예전에 우리가 전기 이론에서 삼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것을 오빠가 설명을 했냐 그러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은 세 가지 상이 이렇게 나오는데 위상차가 있었다는 거 기억나? 기억나. 몇 도의 위상차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는 디그리 값으로 몇이 될까? 90도. 음, 틀렸나? 120도인가? 그치. 그때 오빠가 삼상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음. 많이 그리던 마크가 있었어. 벤치마크. 그치. 그래서 360도에서 3개 나눠지니까 네. 120도였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위상차가
120도가 난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그때 설명을 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동기기에서 발전기를 주로 쓴다 그랬잖아. 이 발전기도 그냥 단순하게 있는 발전기가 아니라 바로 삼상교류를 발전하게 된다는 점도 우리가 같이 알아뒀으면 좋겠다. 그래? 그리고 이 발전기의 원리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이제 직류기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은 직류기에서 우리가 조류를 직류를 바꿔주잖아. 원래 나오는 건 조류인데 그때 사용하는 게 정류자고 그 브러쉬를 통해서 그렇게 나온 직류 전압을 외부 회로를 빼준다 그랬잖아. 그렇다면은 이 동기기의 특징은 이 정류자가 없어. 정류자는 안 쓰는데 대신 슬립링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사용한다는 점. 그건 우리가 같이 알아두자. 여튼 여기에 크게 개념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동기기에 대해서 들어가 보자. 그래. 보통 이제 동기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뭐 이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은 거대하게 큰 이렇게 계좌가 있고 그게 마치 원통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속에 이제 전기자가 이렇게 쏙 있어. 전기자를 우리가 A라고 적고 계좌를 F라고 적어주자. 그런다면은 이 전기자 자체가 이제는 고정자가 된다는 거야. 이게 무조건 그런 건 아니야. 전기자가 고정자인 것은 동기기에서도 약 90% 정도. 즉 전기자가 이제는 고정자가 된다.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계좌를 회전자로 쓰게 돼. 여태까지 공부한 거랑 반대라고 생각하자. 자, 그렇게 됐다면은 이 전기자 자체를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권선을 하는 게 아니라 Y결선이라고 하는 걸로 결선을 많이 하게 돼. 이게 이제 우리가 그때 삼상 공부를 할 때 Y결선, 델타결선 이런 이야기를 막 했었을 거야. 그렇다면 왜 Y결선을 쓰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난 전기 이론에서 공부했던 걸 조금 되새기면 아는데 Y결선을 쓰는 이유가 있겠지.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선간 전압이라고 하는 거 그걸 VL이라 그랬지. 이게 VL이 선간 전압. 그리고 VP가 뭐야? 그때 몇 배의 차이가 난다 기억나? Y결선일 때? 루트 3? 루트 3이지. 그래서 VL은 루트 3 VP 그렇게 되잖아. Y결선일 때. Y결선일 때 그랬잖아.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다시 알 수 있는 게 VL이 VP보다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지. 높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은 전력이라고 하는 것 P 기억나지? P는 VI하고 조류 같은 경우에는 그치 역률이 들어간다 기억나잖아. 그러면 P가 고정적으로 주어져 있어. 예를 들면은 P가 3800와트다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예를 들면은 220볼트에서 누트 3을 곱하면 380볼트야. 380볼트고 역률이 1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하는 I 값은 10이면 돼. 그치? 근데 이게 이제 일반 상전압이면은 220볼트란 말이야. 그러면 220 곱하기 I 곱하기 1 이렇게 된 상이면은 I는 몇이 되냐?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17.52 어떻게가 나온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P 즉 전력의 값이 똑같이 3800와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은 전압이 변해. 더 높으면은 전류값은 어떻게 될까? 내려가. 그치? 서로 이렇게 전압과 전류가 반비례 관계야. 그래서 다시 전기자에서 Y결선을 했을 때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누트 3배 더 높잖아.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것이 좋냐면은 전기자 권선 자체에 열화를 막아줄 수가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 권선이란 거는 그렇게 이제 그 가문 선을 말하잖아. 근데 거기에 더 많은 전류가 흘러봐. 그러면 그만큼 열화가 빠르겠지. 그래서 그 전류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열화를 아예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좀 낮춰줄 수가 있어. 그래서 권선의 열화를 막아준다. 막아준다라기보다는 열화를 늦춰준다. 좀 전류가 낮게 흐르니까
이해하겠어? 무슨 얘기인지? 자, 그리고 이게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그러면은 바로 절연상 델타 결선에 비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절연이란 게 뭐야? 절연은 전기가 흐르지 않는 상태. 그치?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자, 지금 오빠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게 동기기지만은 그 결국에는 전기기기도 모두 절연이 돼야 해. 그게 왜냐면은 발전기에서 이렇게 전기가 생산되는데 절연이 안 돼 있다면 그 발전기 몸체에서도 막 전기가 느껴질 거 아니야. 만지지도 못하지. 만지지도 못할 뿐더러 어디 뭐 철 같은 거에 부딪혀 버리면 뻥 하고 터져버릴 수도 있어. 합선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절연을 잘 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지금 이렇게 전압이 높은 상태다. 그러면은 전류가 그만큼 낮잖아. 전류가 낮다는 거는 그만큼 절연을 덜 해도 괜찮다 이 얘기야. 실제로도 전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까다롭게 해야 돼. 왜냐하면은 전기가 샌다는 건 결국 전류가 샌다는 거거든. 전류의 세기가 커진다. 그게 전류값이 커진다와 같은 얘기거든. 그럴수록 더 절연을 확실하게 해둬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Y 결선을 하게 되면 전류값이 떨어지잖아. 그만큼 절연에 있어서도 더 유리하다는 거야.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상전압 자체가 성간전압과 같지만은 Y 결선에서는 성간전압이 더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Y 결선을 사용한 이유가 이런 게 있고,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제3고조파에 의한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걸 자, 순환전류. 일단은 우리가 Y 결선은 이렇게 생긴 거 알겠지? 그치? 근데 델타 결선은 이렇게 생겼다 그랬어. 그렇다면은 이 결선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류가 이렇게 돌아가는, 즉 순환하는 전류가 있을 수 있었어.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돌아가는 거야. Y 결선은 어디론가 빠져나갈 수 있게 돼 있잖아. 이런 순환 전류 자체가 생겨나지가 않아. 그리고 제3고조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기본 주파수 60Hz의 3배수, 즉 180Hz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말하거든. 그래서 그것도 지난번에 오빠랑도 같이 공부를 했었을 거야. 비정연파 조류에서 뭐 주파수의 몇 배가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풀이의 해석으로 이렇게 해석한다는데, 그런 게 이제 전기를 사용하다 보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로 인해 쓸데없는 파열 같은 것이 이 델타 결선 같은 건 뺑뺑 돈단 말이야. 근데 Y 결선은 그럴 일이 없다는 것, 이것도 강점 중에 하나고, 또 하나의 Y 결선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고장 검출에 유리하다. 이것도 동의가 지금은 와닿지 않을 거야. 왜냐면은 이건 조금 실무 일을 해보면 알아. 이 Y 결선 같은 경우는 Y자 모양인데 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여기에 중성점을 찍어갖고 이렇게 아래로, 이게 접지라고 하는 거거든. 접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강점이야. 실제로 오빠가 전기 누전을 잡을 때 그 매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누전 부분을 찾거든. 매거를 쓸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하나는 접지 쪽에다가 프로브를 대고 하나는 바로 그 전압에 해당하는 데다가 이렇게 딱딱 재가면서 어디 선에 누전이 됐나 이걸 찾는단 말이야. 만약 접지가 안 되어 있다 이러면은 접지를 대용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대서 잡기는 하는데, 델타 결선은 따로 이렇게 접지를 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근데 Y 결선 같은 경우는 가운데 중성점에서 접지를 뺄 수 있는 구조거든. 그렇기 때문에 누전이란 것도 결국 전기 고장이잖아. 그 고장을 잡기 위해서는 Y 결선이 더 유리하다는 거야.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접지가 되면은 그 보호 계전기라 해서 전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보호하기 위한 그런 기계 같은 게 있거든. 그거는 반드시 접지에 물려야 돼. 그런 것을 쓰기에도 좋기 때문에 고장 검출에도 유리하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기자는 Y 결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 그 다음에 우리가 알 것은 바로 동기기가 주파수와 속도가 비슷하게 간다 그랬잖아. 동기기의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그래.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파수 있잖아. F는 2분의 P N이라는 공식을 우리가 꼭 알아두자. 자, F는 뭘까? 주파수. F는 주파수. 그리고 P는 뭐일 것 같아? 극수. 와, 똑똑하네. 기억하네. 맞아.
그리고 N은 뭘까? N은 음. 건선수가 아니라 회전수. 회전수지. 자, 여기에서 소문자 N이니까 응. 뭘까? RPS. 그치, 초당 개념이 되겠지. 초당 회전. 대문자는 RPM인 거지. 그치? 응.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단위는 주파수니까 헤르츠가 되겠는데 응. 이 식을 우리가 좀 바꿔줘야겠어. 어떻게 바꾸냐? 응. 바로 회전수의 개념으로 이렇게 바꾸자. 즉 n을 이렇게 빼준다. 그러면은 n은 먼저 2분의 p가 역수가 되겠지. P분의 2가 P분의 2F. 그치, 이렇게 되겠지. 응. 즉 속도라는 거는 극수분의 2의 주파수를 곱한 값이라는데 왜 2를 이렇게 기준이 되는지 알아? 잘 모르겠지. 응. 우리가 자석을 생각해 보자. 자석에는 N극과 S극 있지. 그럼 극이 총 몇 개야? 2개. 2개가 되지. 그럼 자석이 2개가 있다 생각하면은 극이 몇 개가 될까? 4개. 결국 2의 배수, 즉 짝수계로 올라가잖아.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앞서 주파수를 할 때도 2분의 P를 썼다는 거는 그게 결국 2의 배수, 즉 짝수계로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2로 나눠준다는 건 그만큼 해당되는 자석의 개수가 되겠지. 거기에다가 n이 뭐야? 속도를 이렇게 곱해준다. 그게 결국 주파수의 개념인데 이걸 왜 오빠가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은 지금 이 n, p분의 2f 같은 경우에는 RPS, 초의 개념이었잖아. 이걸 우리가 이제 분당으로 바꿔준다 했을 때 n이 된다 그랬지. n은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n은 60 곱하는 건가? 60. 그러면은 p분의 60에서 2를 곱하면 뭘까? 120. 120 그리고 F. 자, 그러면은 단위는 RPM. 그런데 이게 이제 동기기의 속도다 보니까 동기라는 것을 바로 싱크로노스에서 따서 NS가 된다. 그래서 이 공식이 이제 동기기의 속도 공식으로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야. 자, 보면 알겠지만 초가 아니라 분당으로 쓴다는 것. 그리고 P분의 120F라는 것을 쓴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동기기를 공부할 때 발전기가 됐든 전동기가 됐든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자. 자, 그러면은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동기기의 구조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자. 전기자가 있고 계자가 있어. 그런데 전기자라는 것이 고정자라 그랬지. 그래서 전기자가 가운데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Y결선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 결국에는 이 고정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기전력. 기전력을 만드는데 자속 파일을 끊어서 기전력을 삼상 기전력이지. 삼상 기전력을 발생시킨다 보면 되겠지. 자, 사실 얘는 이 정도만 알면 돼. 그래서 이 전기자는 Y결선을 쓴다는 거. 이 Y결선의 장점에 대해서도 시험에서 나올 수가 있어. 객관식으로. 전기자를 왜 Y결선 하느냐 해가지고 뭐 틀린 설명해갖고 뭐 순환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좋다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잖아. 그런데 이제 동기기에서도 계자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해. 왜냐? 계자를 회전자로 쓰기 때문에 그래. 원래 우리가 직류기를 공부할 때는 가운데에 있는 전기자가 막 회전을 해서 그걸 회전자라 그랬고 주변에 자석이 있었을 때 그 자석을 계자라고 해서 고정이 되었는데 왜 그 반대로 하는 줄 알아? 계자를 회전자로 사용하는 이유 같은 걸 알아? 이유는 아마 잘 모를 거야. 몰라야 정상이지. 알면은 기능 다 땄지. 그치? 그냥 반대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 내가 이 전기를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공학이나 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니구나. 뭔가 다 이유가 있구나. 근데 이 이유도 우리가 알아두자. 먼저 크게 기계적인 이유가 있어. 기계적 이유로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계자 자체가 앞에 이 안쪽에 있는 전기자보다 더 크잖아. 그 철의 분포가 더 크기 때문에 이 계자 자체가 더 튼튼할 수밖에 없어. 기계적으로 굉장히 튼튼하다는 것은 그 동기기는 주로 오빠가 발전기에서 사용된다 그랬잖아.
발전기 자체가 엄청나게 부피나 질량이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어떤 손실 같은 것도 클 수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지. 그래서 기계적으로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얘를 회전을 시켜도 더 낫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또 하나는 구조가 전기자보다 더 간단해. 언제까지나 전기자보다 간단하다는 거지 정말 간단하지는 않아. 근데 이 간단하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전기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뭔가 이것저것 기능이 많고 복잡할수록 잔고장도 많고 수리할 때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려. 그래서 구조가 간단하다는 것은 그만큼 유지보수도 유리하기 때문이야. 전기적으로도 쓰는 이유가 있어. 자, 전기적으로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기자 자체가 교류 중에서도 고압인데 그 계자 자체는 직류 저압이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직류 저압이라는 얘기는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얘기하겠는데 직류 저압인 계자를 회전시키는 것이 더 낫다 이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전기자 자체가 교류 고압 그리고 계자가 직류 저압이야. 그러면은 당연하지만은 계자가 더 안전한 전기라고 볼 수 있겠지. 일단은 전압도 더 낮고 교류가 아닌 직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계자를 회전시키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방금 말해봤듯이 전기자는 교류 고압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달리 말을 하면은 절연이 그만큼 용이하다는 거야. 만약에 직류발전기처럼 전기자 자체가 회전을 하는 구조였다. 그런데 전기자가 교류 고압이잖아. 근데 회전하는 것에서 교류 고압이 발생한다 그러면 절연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만큼 더 꼼꼼하게 해야 되고 그로 인한 손실들도 많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동기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 자체가 고정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절연하기가 쉬워. 이렇게 뺑뺑 도는 것보다는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더 전기가 새는 걸 막기가 좋지. 그러기 때문에 계자를 회전자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 얘기야.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방금 전에 오빠가 그랬잖아. 전기자는 교류 고압이고 계자는 직류 저압이다. 여기에 어떤 얘기에서 나오냐면은 우리가 또 하나 알아들을 게 있어. 여작이라는 게 있어. 여자가 뭔지 알지? 여자라는 것은 결국 자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류를 흘려주는 거잖아.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계자 건선에서 자석을 이렇게 만들어준단 말이야. 계자 철심에서 여자시키기 위한 전류로서 우리가 직류 100에서 250V 정도의 전압을 인가를 시킨다. 이게 여자 전류를 위한 거야. 즉, 이 계자 자체가 회전자지만은 굉장히 그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보다는 낮은 편인 거야. 발전기에서는 최소한 1000V에서 2000V 정도의 굉장히 높은 전압이 나오거든. 그것이 이제 전기자를 통해서 나오니까 그게 여기에서 언급한 교류 고압 그리고 계자 쪽에서는 직류 100에서 250V 직류 저압 이렇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회전자를 전기자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자로 사용하는 이유가 되는 거다. 여작이라는 거, 여자라는 단어 뜻 알지? 여자라는 거는 자속을 만들어주기 위해 끌어오는 전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속이 있어야지 우리가 전기를 발생시키든 전동기를 회전시키든 할 수 있잖아. 그렇다면은 그 자속을 발생시키는 게 자석인데 그 자석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N극과 S극이 있는 영구 자석이 아니라 전류가 흐를 때 작동하는 자석을 쓴단 말이야. 그 자석에게 흘려주는 전기 자체를 바로 여자 전류라고 보면 돼. 그래서 그때 흘려주는 전기 자체가 직류 100에서 250V로 상대적으로 발전기로 치는 굉장히 낮은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회전자로 사용하는 거야. 더 안전하기 때문에. 이해하겠어? 잘 모르겠으면 오빠 이 부분의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보자. 계속 이어서 할게. 이거는 시험에 정말 내우기에 좋으니까 우리가 좀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게 좋자. 계자 자체가 회전자라 그랬잖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또 분류를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분류를 하냐 보면은 돌극형이라고 해. 이름이 돌극형.
참 나 처음 전기 공부할 때 이런 단어 볼 때마다 아니 참 우리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단어 가지고 별의별 말을 다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다른 말로 철극형이라 그래. 그리고 비돌극형이라고 또 있어. 돌극이란 단어 들으면 뭔가 좀 우둘투둘한 느낌이 들지 않아? 그래서 또 그 반대로는 원통형이라 그래요. 원통은 좀 많이 들어봤지? 원통이 어디에서 들어봤어? 원통 꽃병? 그치. 약간 좀 깡통 같은 느낌이잖아. 그래가지고 얘네들의 생김새 같은 거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줄게. 돌극형 같은 경우나 비돌극형은 무조건 원이 이렇게 딱 있어. 왜냐? 회전자잖아. 계좌가 돌아가는 구조잖아. 당연히 원형이 유리하겠지.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은 돌극형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비돌극형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돼. 자 이게 바로 돌극형인데 돌극형은 이제 실제로 보면은 자전거 우리가 페달 밟는 쪽에 있는 크랭크축 같이 이렇게 약간 톱니바퀴 모양으로 막 돼 있고 비돌극형은 이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원통형 그러니까 매끈하게 딱 돼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야. 그래가지고 크게 이렇게 계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차이 같은 거는 우리가 조금 알아두면 좋겠어. 그래. 먼저 우리가 예전에 직육이 공부할 때 공극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 공극? 잘 기억 안? 공극 에어 뭔데? 에어갭. 어디에 있는 거더라? 공극이 직육이에서 이제 그 전기자와 계좌 사이의 간격을 말해.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도 보면 알겠지만은 돌극형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빨간색이 공극이라고 보자. 그러면은 여기에선 이 정도야. 근데 여기에선 또 이 정도가 돼. 또 여기에선 이 정도가 돼. 어때? 균일해 균일하지 않아. 불균이래. 그치? 여기에서는 이 정도만 가는데 여기선 길게 있고 또 여기에서는 이 정도인데 여기선 길게 가고 공평하지가 않아. 반면에 비돌극형, 원통형 같은 경우는 어디서나 다 비슷해. 그치? 그래서 이게 큰 특징 중에 하나야. 자, 뭐냐? 돌극형 같은 경우는 공극이 불균형하다. 맞춰줘야겠네. 그치? 근데 생겨먹은 게 이런 거 어떡해. 반면에 비돌극형 같은 경우는 공극이 균형되어 있어. 그리고 또 다른 특징. 극수 있잖아. P. 극수가 딱 봐도 알겠지만 돌극형은 지금 이게 몇 개야? 6개잖아. 극수가 6개 이상 더 만들 수 있어. 훨씬 많이. 즉 극수가 많다. 반면에 비돌극형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극수가 적어. 2개나 4개나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이 돌극형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많이 사용하냐 그러면은 바로 저속기. 그러니까 속도가 좀 늦는 거 있잖아. 대표적으로 이제 그 아까 오빠가 말을 했던 하구둑 같은 데에서 사용하는 그 숨은 동기전동기를 이용한다 그랬잖아.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인데 이거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수문이 열리고 닫린 거는 우리가 고속으로 이렇게 열렸다 닫았다 할 필요가 없이 천천히 열리고 천천히 닫히고 그러면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수차 발전기 있잖아. 그 수차 발전기가 결국 댐 같은 데서 사용하는 거야. 그런 데서 많이 사용해. 그래서 저속기 속도가 빨리 필요 없을 때는 바로 돌극형을 사용하는 반면에 속도도 제법 빨라야 된다 싶은 거 일반적인 화력 발전기나 원자력 발전기에 쓰이는 터빈 같은 경우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것은 바로 비돌극형 고속기다. 그래서 수력 발전기 같은 거 있잖아. 수력 발전기는 빨리 할래야 빨리 할 수가 없어. 왠 줄 알아? 원리가 물이 떨어지는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터빈을 돌리는 거거든. 근데 물을 일부러 빨리 내린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단 말이야. 반면에 화력 발전기나 원자력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 터빈을 돌릴 때 그 증기를 이용을 해. 물을 풀풀 끓이다 보면 우리가 그 압력밥솥에서 있는 그 푹푹푹 기증이 올라오잖아. 그 힘으로 이렇게 터빈을 돌리기 때문에 훨씬 빨리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발전기의 터빈 거기에서 쓸 때는 고속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비돌극형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또 알아둘 게 있어. 지난번에 오빠랑 같이
직류기의 손실과 효율을 공부할 때 그 손실의 대부분을 어떤 에너지로 변환해서 쓴다 하는 건지 기억이 나? 결국 손실이 나게 되면은 그때 오빠가 예를 들었을 때 선풍기를 돌리면 선풍기 뒤에 모터 쪽이 뜨뜻하다 느꼈잖아. 결국 그 손실이 열 손실이라 그랬잖아. 모든 전기 기기는 열 손실이라는 게 반드시 일어나. 손실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거니까. 그러면 그 열이 많이 난다면 그 열을 그냥 내버려 둘까? 아니요. 뜨거워지려도 뭐 불만 안 나면 되죠. 이게 아니라 모든 이런 전기 기기는 그 열을 냉각시켜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해. 근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직류 같은 거 공부할 때는 사실 큰 전기가 아니니까 냉각 장치가 그렇게 안 중요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동기기 같이 이런 거대한 조류기, 지금 발전기에서 쓴다니까 엄청나게 클 거 아니야. 얘네는 열도 많이 발생하고 그럼 인위적으로 열을 식혀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 그래서 냉각 장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우리가 공부를 좀 해둘 필요가 있어. 그러면은 우리 발전기 좀 식혀주려고 저기 발전기 앞에다가 에어컨 같은 거 갖다 놔서 빵빵하게 틀으면 되겠다. 그치? 안 되지. 왜? 그래도 시원해지면 되잖아. 겉에가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안쪽이 시원해져. 오, 우리 동희 이번에 기능사 따겠는데?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냥 맹목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발전기 내부에 이 돌아가는 쪽에서 열이 많이 생기잖아. 이걸 식히기 위해서 동기기에서는 바로 수소 냉각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 이걸 꼭 알아두자. 왜냐하면은 딱 시험 어떻게 나올지 느낌이 오잖아. 수소 냉각 방식을 묻는 것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왜 이걸 사용하는지도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지. 그래.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수소 냉각 방식을 사용할 때 그 특징 같은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보자. 먼저 풍손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풍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바람이 나온다 하면서 오빠가 그 얘기를 했을 거야. 전동 드릴로 이렇게 작업을 윙 하면은 그 전기자 아마추어 주변으로 바람이 슉슉슉 나오는 게 느껴져. 근데 이거는 단순히 전동 드릴이니까 바람이 그렇게 영향을 크게 안 미치지만은 큼직한 발전기를 생각하면 그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는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셀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바람으로 인한 손실이 풍손이거든. 이 풍손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괜찮냐면은 일단은 수소 자체가 그 비중이라고 하는 것이 공기의 약 7% 정도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풍손도 공기 중에 있을 때보다 약 10분의 1 정도 줄어들게 된다는 거. 풍손이 줄어든다. 자, 두 번째 특징. 어떤 게 있냐면은 냉각 효과가 증가된다. 이번에는 비중이 아니라 비열에 대한 얘기야. 비열이 공기에 비해 약 14배 정도고 열 전도율 같은 경우도 약 7배가 된다 이 얘기인데, 열 전도율이 높은 게 냉각에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열 전도율이 높다는 건 열을 빨리 전달하기도 하지만은 또 식힐 때도 그만큼 더 빨리 식혀져. 뚝배기와 양은 냉비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만큼 잘 식는 것도 유리하다 이거야, 수소 방식이.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조금 억지 같지만 같이 알아둘 게 뭐냐면은 발전기 출력이 증가를 한대. 아니 왜 수소로 냉각을 하는데 발전기 출력이 증가를 하나요? 이해가 안 가지. 냉각을 빨리 식혀주니까 어, 효율이 좋아지나? 맞아. 바로 그런 개념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좀 이런 말하기 뭐한데,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한테 그때그때 이온 음료도 주고 땀도 잘 닦아주고 하면은 잘 뛸 거 아니야. 마라톤 선수한테 적당하게 이렇게 막 수건 던져주고 막 그러는 이유가 더 잘 뛰라 그런 거 아니야. 똑같은 거야. 열이 났을 때 냉각을 잘 시켜주면은 그만큼 발전 효율도 증가하게 되고 해서 출력까지도 올라가게 된다. 뭐 그렇게 보여. 실제로도 그 뭐 전동기 같은 것도 열 많이 받으면은 좀 떨어져. 뭔가 이렇게 성능 같은 게.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은 수명이 증가하게 되고, 당연히 냉각도 잘 되고 하니까 수명이 증가하겠지. 그리고 소음도 감소한다 이런 것도 볼 수 있어. 이게 근데 잘 보면 알겠지만은 수소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많이는 들어봤지만 실제로 수소가 내 근처에 있다면 좋겠어? 아니? 수소는 어딘가 밀폐를 시킨단 말이야. 실제로 수소는 불꽃에 닿았다면 그 순간 뻥 하고 터져버려. 폭발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수소가스가 폭발하면 난리가 나니까 그걸 잘 봉인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렇게 봉인을 잘 하게 된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외부로부터 어떤 오염이나 이런 것에 보호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터빈을 수소로 냉각을 시킨다지만은
그 수소를 보호하고자 튼튼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만큼 외부의 침입물로부터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명도 증가가 되고 그와 동시에 이 발전기, 터빈이 이렇게 돌아갈 때 나오는 소음 같은 경우도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감소한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어. 그런데 명이 있으면 암이 있다고 이런 장단점은 우리가 같이 알아두자. 그 방금 말했듯이 수소는 폭발성 가스이기 때문에 방폭 설비가 필요해. 전기 설비 쪽 가면은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 방폭, 방진, 방수. 뭔 말인지 알겠어? 방폭이라는 것은 폭발을 말해. 폭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 방지는 먼지, 그리고 방수는 물. 이런 걸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가리켜 이러는데 어쨌든 수소가스가 누출이 돼서 불꽃과 만나면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방폭 설비가 필요하다는 점 이것도 알고 또 단점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 수소라는 것이 냉각 효과도 좋고 어쩐다지만은 이런 게 뭐 튼튼하게 갖춰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설치할 때 비용 즉 설비비가 고가가 된다. 관리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 터져봐. 힘들게 발전기 이렇게 사다 놔서 냉각 잘하려고 수소가스 간뜩 채웠는데 가스가 새갖고 뻥 터지면 발전기도 난리지. 뭐 어마어마하게 크지.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한 냉각 장치의 이 6가지 특징 같은 거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아마 객관식으로 뭐 틀린 설명 같은 거 있으면 바로 알아낼 수 있을 거야. 그래. 자,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중요한 거 오빠가 정리해 줄게. 방금 말했듯 냉각 장치를 우리가 수소 냉각을 사용한다 그랬잖아. 이들의 특징 같은 거 달달달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 그리고 이 돌극형과 그 비돌극형 이 생긴 것을 우리가 대충 봐서 알잖아. 이들의 특징 같은 거 이렇게 서로 비교해 가면서 외워. 이게 계좌였지? 그치.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계좌를 우리가 지금 회전자로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기자보다는 계좌가 더 중요해. 그래서 그 계좌를 왜 회전자로 사용하는지 기계적으로 전기적으로 이유가 다 있었어. 그런 걸 썼고 여작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직류 저압을 사용한다. 이런 것도 알아두고 그리고 동기기 속도 이 NS P분의 120F RPM 이런 거에 대해서도 꼭 알아두고 뭐 이거는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알자. 전기자를 고정자로 쓰는데 Y결선을 하는 이유 같은 거 결국 Y결선의 장점에 대한 거야.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뭐 이제 주로 이제 동기기에 대한 얘기는 뒤에 가면 전동기 얘기가 나오기는 하겠지만은 발전기 삼상 교류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식하면 되겠다. 오늘 공부하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어? 오늘 궁금한 거? 그 동기기랑 직육이랑 반대 개념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 전기자, 계좌, 고정자, 회전자만 바뀐 거가 일단 대표적인 거고 또 다른 게 있어? 일단은 더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약간 또 알아둬야 될 게 몇 가지는 더 있어. 그러기는 하는데 일단은 그 동기기 자체가 직류기랑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조류를 약간 직육이고 직류기는 직류 쪽인 거고 동기기는 이렇게 조류를 사용한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차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그 조류의 특성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점 그리고 그것도 알아야 된다. 회전자를 지금 계좌로 사용했지만은 100%다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야. 맞다. 아까 그랬었구나. 90%가 그렇다. 전기자를 역시나 회전자로 쓰는 경우도 있다는 점. 그런 것도 꼭 알아두자. 여튼 오늘까지 이 동기기 첫 공부라서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뭐든지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때 처음은 좀 어려워. 근데 그 뒤에 가면 뭔가 술술술술 뭔가 공식 같은 거 나오다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워질 거야. 하여튼 여기까지 공부하는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는 권선법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같은 걸 해줄게. 알겠어. 자,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